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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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J입니다. 호주에 오시려고 준비하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영어 실력이 어떠신가요? 별로 좋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오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으로 오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오시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리얼리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 말로 현자 타임이라고 하더라고요. 내 현재 스코어가 얼만지를 꼭 짚어봐야 됩니다. 다른 거는 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딱 영어만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왜냐하면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영어가 문제거든요. 영어가 되어야 원하시는 목적을 이룰 수 있고, 결국은 호주의 삶의 질이 좋아지냐 아니냐는 영어에 달렸기 때문이에요. 이민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모든 것이 영어 때문에 스코어가 되고 안 되고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맨 처음에 내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이거는 쉬운 거예요, 사실. 내가 워킹 할리데이로 오느냐, 취업을 오느냐, 학업을 위해 오느냐, 이민을 오느냐.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커다랗게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 영어 실력을 테스트해봐라 입니다. 내가 뭐 학교에서 이 정도는 하고 학원을 몇 년을 다녔으니까 난 괜찮을 거야. 이거 말고요. 시험 기관에 시험을 봐서 어느 정도인지, 특히 무슨 뭐 토익이나 토플이나 아이엘츠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영어 실력을 테스트해 볼 수 있잖아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토익이나 토플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해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준비만 해봤지 시험을 쳐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호주는 아이엘츠로 평가를 합니다. 호주는 영국 연방이기 때문에 아이엘츠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엘츠를 가지고 얘기해 드릴게요. 워킹 할리데이로 와야 한다. 그러면 아이엘츠까지 꼭 치실 필요는 없어요. 워킹 할리데이만 하고 가실 분은. 하지만 워킹 할리데이를 돈을 벌고 영어를 하는 기간으로 쓰고자 해서 다음의 목적으로 넘어갈, 무슨 공부를 한다든지 취업을 위해서 워킹 할리데이를 와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약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엘츠 시험을 보고 적어도 한 5.0 이상은 좀 받으셔야 오셔도 기본적인 소통은 하고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힘들다 이겁니다. 한국에서 준비하시고 오시면 되죠. 그리고 학업을 와야 된다. 무슨 뭐 그 국민학교나 중학교 이런 사람들은 안 해도 되죠. 물론 걔네들은 오면 그냥 스펀지 같이 다 받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 머리가 다 커서 오신 분들은 아이엘츠 시험을 6.0이 되는지 6.5 이상이면 더 좋고요.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말이 들릴 거고, 내가 적어도 의사소통에는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근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숙제는 하고 알아는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6.0 이상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이엘츠의 6.5. 근데 이 취업이라는 게 아르바이트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문직을 가지고 연봉을 얼만큼 받고 하는 그런 전문직 취업을 얘기하는 거니까 적어도 6.0. 왜냐하면 공부하는 기간 중에 내가 올리면 되니까 적어도 한 6.0 이상은 아이엘츠가 되는지를 테스트를 해보고 오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민으로 오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민에 이 사람들이 영어 실력 그 점수를 독립기술 이민, 무슨 뭐 여러 가지 TSS 189, 190 이의 그 비자를 위해서는 적어도 6.5 이상이잖아요. 독립기술 이민은 7.0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민으로 다이렉트로 오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의 6.0 이상은 내가 영어 아이엘츠가 되는지를 테스트를 해보고 오셔서 노력을 하시면 충분하게 내 노력에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꼭 리얼리티 체크와 영어 테스트를 꼭 해보시고 오시고, 그 이하다 그러면 그 정도의 영어 실력을 한국에서 일하면서 영어 실력을 키워서 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오지 마세요. 그거예요. 독립기술이민 같은 경우에는 7.0 IELTS를 받으려면요. 여기 대학생들이 7.0을 받기에도 힘들어요. 왜 또 힘드냐? 호주 정부가 자기네들의 이민 정책에 따라 다르죠. 옛날에는 그게 참 쉬웠어요. 제가 간호사로 여기를 왔지만 저 때만 해도 간호사가 5.5였어요. 6.0인가? 저는 OET를 봤어요. 그리고 OET는 6.0이었어요. OET는 Occupational English Test라고 해서 어떤 메디컬 쪽에 그 전문인들만 보는 시험이 있었어요. 어쨌든 얘네들이 이제는 이민 정책을 축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인구가 많이 늘었거든요. 안 오고 싶으면 오지 마라 이거예요. 자기네들은 고급 인력만 받겠다고 하는 이민 정책이에요. 그러니 7.0이요. 그냥 만약에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이런 거를 한 과목씩 통과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안 되는 게 이거를 4개를 한꺼번에 붙어라 이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 식민지잖아요. 였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굉장히 잘해요. 여기 보통 아르바이트 사람들은 거의 다 필리핀어, 인디안 애들이에요. 그런 정도로 영어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 애들도 다 떨어져요. 한 친구는 인디아로 가더라고요. 자기네 나라에서 이 IELTS를 보면 좀 더 쉽다고 해서. 근데 거기서도 떨어졌어요. 정말 얘네들은 붙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고생, 개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인가요? 6.5는 다 모든 거를 이제는 거의 기본이 6.5를 원해요. 얘네들이. 한꺼번에. 자기네들 보고 한번 해보라 그럴까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얘네들은 그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가를 테스트를 해보고 오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꼭 리얼리티 체크를 해보시는 게 내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가,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냉철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아주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혼자 놀기를 좋아하고 남들과 말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영어 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언어라는 게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나의 뜻을 전달하고 나의 생각을 얘기하고 말하고 하는 건데 혼자서 읽는다? 내가 물론 책을 읽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TV를 봐서 늘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듣기, 이해하기, 말하기 이런 건 되는데 말하기는 사람들과 만나면 뭐 가슴이 쿵당거리고 말이 안 나가지고 버벅대고 이러면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인터뷰가 통과하지 않는데 어떻게 취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얼굴의 철판이 두꺼울수록 괜찮아요. 네, 오지랖만 떨지 않으면 괜찮아요. 두 번째로 의지가 강한 사람. 거 마마보이들, 거 여자들 뭐 화장이나 하고 쇼핑만 좋아하고 집에서 돈 다 써서 쓰는 사람들 오지 마. 의지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책상에 붙어있는 시간이 없어요. 생각이 뭐 이런 화장하는 시간, 화장품, 뭐 옷에 이런 거에 신경 쓰고 맨날 놀러 갈 생각이나 하고 이런데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책상에 붙어 의자에 붙어 앉아 있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영어가 되고 공부를 할 것이에요. 안 돼요. 그 외국 생활이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다고요. 다 이게 돼도 살기가 힘들어지는 게 호주 생활이고 외국 생활인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힘들어서 좀 쉬어가고 뭐 내가 별로 영향을 안 받으면 괜찮아요. 외향적인 사람, 굉장히 optimistic하고 좀 낙천적인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하러 굳이 머리 싸매가면서 공부하려고 그래요. 외향적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요, 이게 어떤 환경이 안 되고 돈이 안 되고 안 들어오고 공부가 안 되잖아요. 영어가 안 늘고 이런 거를 느끼면 좌절을 해요. 좌절을 하고 우울하고 병 걸려요. 병 걸리는데 내 체력이 안 돼주고 힘든데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받아서 도박하고 돈 받아서 딴짓하고 약 먹고 돈 받아서 맨날 소주 양주 먹고 그러는 거예요. 불법 체류하고. 오래 있으면 영어가 된다? 저 30년 있었는데 아직도 공부해요. 아직도 영어 공부해요. 제가 가장 정말 짜증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6개월 만에 영어가 다 들려요. 뭐 1개월 만에 다 통과해요. 2000단어를 뭐 며칠 만에 다 외웠어요. 이런 사람 정말 그거는 어떤 광고를 끌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머리가 별로 그렇게 남다르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언어에 특출하지 않아요. 그래서 30년을 걸려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어는 시간 싸움이에요. 이 시간 싸움을 하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투자하고 꾸준하게 했느냐가 성공의 관점이에요. 그거 다 쥐뿔, 개뿔, 다 개똥 같은 소리예요. 다 개똥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오지 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영어가 안 되면 삶의 질이 없어요. No lifestyle existing in here.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간호사 제가 얘기할게요. 그렇게 죽어라고 3부제 뛰면서 5만 불, 6만 불부터 시작을 해요. 얼마나 개고생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는지 아세요? 그러고 나면 다 이루고 나서 이민 다 받고 직장생활하고 해도요. 사는 거는요. 거기나 여기나 저기나 여기나 딱 똑같아요. 내가 얼마나 삶의 질을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영유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있고 좋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가 영어입니다. 다 커서 오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 와서 죽는 날까지 영어 공부하지 않을 사람들은 오지 마. 맨날 버벅대고 How are you? Fine, thank you만 하고 어느 정도 내 친구랑 소통한다고 해서 영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맨날 애기 소통만 할 거예요. 나중에 내가 여기서 자가지고 애들 다 나가지고 키워서 하면 그 애들하고의 소통은요. 그 애들이 결혼해서 뭐 며느리든지 사위가 오면 그 사람들하고 소통은요. 나의 영어는 늘 발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바닥에서만 일할 겁니까? 승진해서 올라가고 아니면 사업을 해도 늘어나는 건 영어여야 돼요. 고급 영어가 필요하다고요. 고급 영어요. 제가 사업을 했어요. 7년 반을. 사업을 접은 이유가 많이 있지만 제가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영어 때문에 그만뒀어요. 사업을 끝내고 제가 유닛 매니저로 널싱홈에서 취직을 했어요. 나중에 1년 반 후에 유닛 매니저로 그만둔 이유도 영어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저는 저의 질 좋은 삶을 위해서 그만뒀어요. 스트레스요 장난 아니에요. 한국은 이제 잘 사라졌어요. 뭘 그렇게 개고생 쌩고생을 해서 그렇게 죽어라고 오려고 하는지. 예전에 저희가 못 살았을 때, 예전에 저희 한국에서 외국 디그리를 알아줬을 때, 이런 때는 몰라요. 지금은 알아주지도 않는다며요. 너무 많아서 차이는 게 PhD 디그리래매요. 그냥 와서 여행하고 좀 살다 가요. 살다 가면 돼. 아주 뭐 스트레스 프리하게. 왜 고생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한 사람들은 오지 마.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좀 하다 보니까 과격해졌고, 그리고 직설적인 화법을 쓴 것과, 그리고 때로는 무례하게 얘기를 했다면 저에게도 이런 카리스마가 있다고 어여쁘게 봐주시고요.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무례해서 짜증났다 그럼 누르지 마세요. 그럼 저는 AJ였고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